한번 또 이야기를 해줄까요? 사람마다 인식이 또 다르잖아요. 회사마다 어디는 높다, 어느 기준으로 낮다,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인사담당자님께서 이 정도가 되면 질문하겠다. 3.0 언더면은 이상하잖아요. 3.0 언더면은 사실 2점대, 1점대,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동일한 조건,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어느 회사가 학점으로 줄 세워놓고 사람을 뽑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. 사실은. 네. 학점 컷이라고 해서 쭉 세워놓고. 근데 이제 다만 낮으면 컷을 하는 게 보통 뭐 2.5, 3.0 이 정도 보통 이 언더를 이제 진짜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높은 게 좋네, 낮은 게 좋네. 사실 본인들이 대학교 열심히 다녔으면 높을 거고 생각보다 열심히 안 다녔으면 낮을 건데 그 질문을 이제 와서 한들 사실 뭐가 달라지니까 냉정하게. 이미 이제 낮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 다른 경험들 했으면 경험을 적어야 되는 건데 저 질문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학점이 낮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죠. 높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떨어졌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하면 답 없는 거죠. 냉정하게 말해서 학점 때문에 정말 떨어진 거면 지금 뭘 해도 답 없죠. 그럼 이분들은 학점이 낮기 때문에 평생 취업을 못한다고 말을 하고 답을 정해드리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. 학점이 낮은 친구 중에도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결국 맞죠. 그 친구들은 스토리를 극복을 했고 이 학점을 극복했기 때문인데 학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집중을 하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다른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집중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빨리 벗어나야 돼요. 거기서 안 벗어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요. 빨리 그러니까 벗어나죠. 아까 계속 질문한 분 중에 나이도 마찬가지예요. 결국은 나이도 40이도 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50도 신입이 되려면 되겠죠.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나이에도 신입이 돼야 되는 걸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죠. 학점이 낮은데도 본인은 신입으로 뽑아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. 그래야 내가 뽑아주지.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전 학점이 낮은데 될까요? 너도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. 너도 모르는데 내가 뭘 알겠냐. 제가 학점이 낮지만 전 신입이 될 수 있습니다. 물어보면 그렇구나라고 설명이 될지언정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점이 낮았으면 그걸 위해서 뭘 했고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. 이미 강의도 많을 거고 그거 보면 되지. 실질적으로 학점이 중요하냐? 학점 안 중요하죠. 사람 뽑는데 학점으로 사람 뽑는 거 아니라면서요. 학교로 뽑는 거 아니라면서요. 근근데 그 학점을 얻기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대한 노력도 인정해야죠. 아프대. 우리 친구들이 아프대요. 아프면 왜 물어봐? 아프면 맞아야지. 아픈 걸 물어봤으면 아픈 거 맞아야지. 근데,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프다는 걸 피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? 피하고 나서 그러면 계속 아프다고만 할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픈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왜 아픈지 보고 아프면 약을 발라야지. 그게 아프면 그 부분을 피해서 딴 데를 가던가.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이도 그렇고 학점도 그렇고 이미 물어보는 순간부터 내가 낫다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. 네. 그럼 이제부터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죠.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저희가 결정적인가요? 그게 어떻게 컷이 어떻게 된 알아본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어느 회사에 가서 물어본다고 저희는 학점 컷이 뭐 그 정도 있어요. 삼성은 뭐 3.0 정도 됩니다.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대신에 이 정도 되면 합격해요. 이 정도 되면 불합격해요. 알려주는 곳 없어요. 솔직하게. 그러면 결국은 그걸 물어봐도 아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뭐 비슷한 질문을 몇 명 뽑아요. 마찬가지예요. 나오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답변에 대해 질문할 필요보다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내 상황에서 바뀌지 않는 스펙에는 집중하지 말라니까요. 바뀌지 않는 스펙은 이미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학벌도 마찬가지겠네요. 학벌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와서 다시 편입해서 아니면 다시 수능 봐서 대학 갈 거 아닌 이상 이미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더 만들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만들어갈 것들에 집중을 해야죠. 왜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과거를 자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그게 문제가 되면 정말 다른 사람들도 취업 못하는 게 맞을 거고 본인도 평생 못하는 게 맞겠죠. 제가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 제이콥 많이 들었어요. 제이콥 저한테 이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. 토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냐? 토익 요즘 누가 봅니까? 잘 보죠. 아니 토익 보는 곳이 사실 공기업 말고 있나요? 사실 일반 대기업들은 다 지금 제가 알기로 다 스피킹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토익을 안 보고 있는데 토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걸 계속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있고 없고에 대한 포인트나 뭐 토익이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지금 산을 가리키고 나무를 가리키면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사실 인터뷰나 모든 사정에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사실은 토익이 중요하다 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없으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학 점수가 100% 필요해요. 가점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상황이 달라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가점을 탁탁탁 정해놨거든요. 뭐 몇 점 이런 데는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고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학 점수라고 토탈로 얘기하면 토익 점수도 있고 오픽도 있고 토스도 있고 뭐 캡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. 그거 아무것도 없어 봐. 그러면 그래도 뽑힐 수는 있어요. 뽑힐 수 있는데 궁금하긴 하죠.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랑 학교도 비슷하고 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고 적어놓은 게 어차피 다 없는데 얘가 영어마저 없으면 사실 누가 누굴 뽑냐 이거죠. 여러분들도
예를 들어서 뭐 그 상황에 놓여서 선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있는 사람을 볼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의미로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. 그게 뭐 없다고 해서 혹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해주기를 그냥 빨리 자기 스타일에 맞는 어학 성적 있잖아요. 꼭 네. 토익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진짜 좀 점수 따기 쉬운 친구들, 뭐 네. 토스가 됐든 오픽이 됐든 오픽 따기 쉬운 친구도 있어. 그걸 빨리 따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니까 사실 점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음. 간혹 이제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. 제가 지금 뭐 몇 점인데 몇 점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? 그게 그런 점수 기준이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게 되면 없는데 거기에 목숨 걸기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. 거기에 이제 영어 매달려가지고 지금 영어 5픽 점수 한 등급 올리고 토익 점수 30점 올린다고 취업이 될 것 같으면 그것부터 빨리 하라고 했겠죠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어느 특강에서도 5픽 점수 따고 토익 점수 따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포인트거든요.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차원에서 제가 안 질문한 건데 또 약간 비슷하게 또 이제 대노하고 끝날 것 같은데 공백기 질문 있어요. 네. 장기 공백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? 물 한 잔 드리고 장기 공백기에 대해서 네. 왜냐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좋은 싫은 날 공백기가 생겨버렸어요. 네. 나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무의미하다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질문 나왔으니까 요거 아, 생긴 공백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이미 생긴 공백을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이미 생긴 공백이고 이미 공백인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? 바꿀 수 있습니까? 제가 타임머신을 만들면 돌아가겠죠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공백에 대해서는 결국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. 그러니까 인터뷰라든지 뭐 서류에서 공백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는 거죠. 이게 왜 빠져 있느냐?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커리어,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실질적인 본인의 이 커리어는 쉬지 않고 꾸준히 이제 이걸 차근차근 밟아가는 커리어를 원하지만 그게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. 그치. 그 시간이 빠지고 네.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휴학도 하고 뭐 취업이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취업 안 되는 시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결과들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했는지 뭘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들이 많잖아요. 네네.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회사들도 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쫄딱 망하는 프로젝트들도 많고 네. 뭐 L사에서는 핸드폰도 접듯이 뭐 10몇 년을 투자해도 접는 사업이 있는 마당에 뭐 여러분들 1, 2년 공백기가 대수입니까? 네.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했고 어떤 식의 노력을 했고 어떻게 집중을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을 녹여달라는 건데 전 공백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고 이제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달라고 그 내용을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하고 뭐 한 달이면 괜찮고 두 달이면 괜찮고 뭐 1년이면 안 되고 2년이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본인이 임했고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예를 들어 엄청 열심히 살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. 실제로 한 달 이상은 쉬어본 적도 없고 뭐 휴학도 안 했었고 뭐 이직을 할 때도 2주 정도 쉬어본 게 최고고 뭐 그런 식으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래서 전 너무 힘들어서 뭐 한 두 달 쉬겠다 한 반년 쉬겠다 하게 되면 나중에 말을 할 수 있겠죠. 20년 동안 달려서 정말 리프레시가 필요해서 쉬었다. 그것도 이해 못한다고 하게 되면 저도 그 회사는 안 가면 되는 것처럼. 그러니까 본인이 합당한 이유를 만들고 그걸 상대방이 납득을 해주면 가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봐야죠. 그러니까 공백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백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이 얼마나 그걸 납득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. 그럼 납득한다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저도 원래 약간 매운맛인데 오늘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납득을 한다라는 포인트 자체가 코로나19 상황에 공백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필요가 많이 없어요.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공백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아니 뭐 요즘은 공백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이 친구는 굉장히 부지런하네 정도 생각을 할 뿐이지 공백이 있다고 해서 이거 뭐 문제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정도 공백기에 대해서는 다들 뭐 크게 이슈를 안 삼는 추세죠. 이슈는 안 삼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그렇죠. 궁금해서 물어보는 정도. 거예요. 그러니까 답해주면 되는데 또 물어봤어.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본 질문에 답만 하면 돼요. 거기에 대해서 날 왜 물어봤지? 이거 왜 물어봤을까? 뭐 이유가 뭘까? 떨어뜨리기 위해서? 내가 안 좋아서? 이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. 네,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놓고는 장난이었다. 제가 중간에 화를 많이 내거든요. 제가 강의할 때. 근데 오늘은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. 끝나고 나서 술을 한잔 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덕분에 여러분들 좀 인사 담당자에서 그런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?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뭐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위로보다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
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준 인크루트에게 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또 화내야 되나요? 아니요, 이번에는 위로 부탁드릴게요. 위로. 네,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일을 되게 오래 했고, 뭐 저도 취업을 했었고, 또 뭐 제 주변에서 다 취업을 하지만, 최근에 보면 되게 답답하죠. 포지션도 많이 없고, 채용을 하는 회사도 많이 없는 것 같고, 고민이고, 나만 안 되는 것 같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옆에만 봐도 안 된 친구들 있잖아요.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,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,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 5년 후만 봐도 다 일하고 있을 거예요. 일하고 있을 거고, 분명히 어디선가 본인의 일을 찾아서 할 거예요. 다만 이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,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력서를 잘 쓰고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잘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단계대로 밟아갈 수 있을 테니까, 너무 지금 1년, 2년, 결국 20년, 30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, 2년에 목숨 걸고 막 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, 뭐 여러분들의 자리에 대한 거는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해야죠. 저 같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윗분들이 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들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, 그런 것들에 대한 신세 한탄보다는 그냥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, 그냥 남들에 대한 비난 이것보다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에너지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준비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, 한 걸음 늦게 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한 걸음 더 천천히 가서 가면 되니까, 굳이 가면 되는 거거든요. 방향만 맞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. 네.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이과들은 뭐 속도는 뭐 방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냥 방향을 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천천히 가고, 그렇게 해서 그냥 차근차근 가면 되니까, 오늘 하루 1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성급해하기보다 조급해하기보다는 잘 하실 수 있을 거고, 그 과정에서 도움은 제이콥 통해서 받으시면 많은 도움 될 거예요. 저도 시간 될 때마다 나올 테니까 또 혼나고 싶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인싸 담당자가, 제가 사실 인싸가 아니라 인싸들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. 여기 인싸도 계시고, 그 인싸 담당자도 엄청 줄 서고 계시거든요. 여러분들 도움 많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혼자 외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. 안녕! 안녕.